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작물학에 있어서 왜 3대 작물, 4대 작물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걸 올려야 되는데 프로젝터를 스크린은 좀 쉬어라 하고 그 다음 프로젝터도 좀 쉬어라 하고 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대 작물이 뭐죠? 여기 보이나? 됐나? 이 정도 하면 되겠나? 여기는? 여기? 여기? 응? 자, 1대 작물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대 작물이 뭡니까? 1대 작물이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걸로 보면은 옥수수죠, 그죠? 옥수수다. 자, 2대 작물은 여러분들 아침에 먹고 왔죠? 배다, 그죠? 3대 작물은 밀이죠. 4대 작물은 감자입니다. 감자. 그 다음 여기 이제 5대, 6대, 7대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할 수는 없고 가장 핵심적인 거 요 4가지 중심으로 하고 예, 이건 전부 뭡니까? 뭘 생산하기 위한 거죠? 결국은 스타치죠. 이 전분입니다. 스타치를 생산하기 위한 작물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우리가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 하지, 그리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뭐? 거꾸로 됐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 그리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뭐? 동지죠, 그죠? 동지고, 밤낮의 길이가 같은 뭐? 보면은 봄 춘자를 써서 춘분. 가을에는 밤낮의 길이가 같은 경우를 가을 추자를 써서 추분이라 한다. 1학기 때 다 했다, 그죠? 그리고 24절기에 관한 얘기도 다 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은 오늘이 며칠이지? 9월 25일인가? 그죠?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미 이 추분이 9월 21일에서 2일이니까 이미 추분을 지났죠. 지금부터는 이 하지 이후부터는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시기가 스타트가 된 거예요. 근데 9월 22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밤의 길이가 더 낮의 길이보다 길어진다. 이 시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4대 작물 중에서 요 콩, 이제 콩 들어갈까요? 그 다음 여기는 6대 작물에는 고구마. 이렇게 본다고 하면, 자, 여기서 6대 작물까지 일단 봅니다. 보면 가을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작물이 뭐냐? 가을에 심는 작물이 뭐가 있나요? 보리가 빠졌네. 보리가 콩이 5, 6, 7 보리, 콩, 고구마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재배를 해야 될, 파종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이 시기에 밀, 또 보리, 요 2개죠. 우리나라에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파종해야 될 거는 밀하고 보리다. 지금 언제 하냐? 여기 이제 10월이다 가정하면 10월에 주로 합니다. 남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북부, 중산간지는 9월달에 해야 되겠죠? 조금 빨리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동지를 거쳐서 춘분을 지나서 하지 전에 거의 6월달,
이게 6월이죠. 하지죠. 6월 21일에서 2일이다 이 말이죠. 거의 이 이전에 수확을 한다. 6월 달에. 5월 말에서 6월 초 중순에 수확을 한다 이 말. 이게 뭐다? 밀하고 보리. 우리가 3대 작물, 5대 작물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계를 놓고 작물을 언제 어떻게 재배를 하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작물은 그러는데 이거 말고도 또 있다는 거예요. 겨울 작물 들어봤죠? 겨울 작물. 겨울 작물이 우리가 이게 메이저 크랍이지만 마이너 작물도 있다. 이게 주로 베지터블이죠. 채소다 이 말이에요. 채소류. 지금 가을에 심는 게 뭐죠? 주로 여러분들 마늘, 또 배추는 가을보다는 사실 여름에 심죠, 그죠? 뭐 어쨌든. 그리고 또 무, 이런 애들이 여름, 가을 작물이라는 얘기예요. 가을 작물, 가을에 수확하는. 그러니까 여름에 거의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이런 작물들이다. 근데 얘 마늘은 어때요? 마늘하고 시금치는 얘들은 가을에 심어서 언제 한다? 수확을 이 봄에 하는 거예요. 봄. 그래서 언제 파종하고 언제 수확하는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한번 볼까요? 감자는 언제 파종하고 언제 수확할까요? 명색이 4대 작물인데 봄에만 파종한다. 봄에만. 그럼 이때 파종한다 이거지. 감자를 이때만 파종한다 이거지. 포테이토를 4월 달에 파종한다. 또는 3월 달에 파종한다. 그럼 언제 수확할 것 같아요? 그냥 개수하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려보라. 감자가 언제 많이 나오더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가을에 많이 나와 감자가? 가을, 겨울 사이. 그건 저장해놨다가 나오겠지. 그죠? 수확은 6월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때 이제 보통 3월에 파종합니다. 3월 초에 남부지방에서는. 물론 2월 달에 하기도 합니다만, 자, 이때 파종을 하면은 그 6월에 수확한다. 수확 시기가. 이게 감자입니다. 이제 흐름을 대충 알겠죠? 그런데 지금 가을에도 수확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뭘까요? 그러면 감자를 1년에 한 번만 재배할까? 하는 의심이 들죠.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 여름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애들도 있다. 약간 서늘한 지역에, 고랭지 같은데. 그러면 감자는 실제 남부지방에서는 좀 재배하기가 어려워요. 여름 감자는. 아니, 여름에 파종하는 것은. 고랭지는 가능하다. 그 얘들은 거의 다 뭐 한다? 종자용을 한다. 종자. 그럼 왜 고랭지에서 그 추운 데서 감자를 할까? 왜 북한에서 감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로 하는 이 남부 지방에서 감자 재배하는 것은 거의 3월 1일 날 딱 기준. 3일 만세운동 불른 날이다. 이때 생각하면 돼요. 이때 파종한다. 그래서 언제 수확한다? 6월 10일경. 수확하면 며칠이죠? (6월 10일에) 수확한다면 며칠이냐고. 3월 1일에서 3, 4, 5 그죠? 그러면은 거의 90일이죠. 그럼 6월 10일이니까 거의 100일이다. 요거를 기억해 두라. 감자의 일생은 약 100일 정도 걸린다. 아주 짧죠? 근데 얘보다 더 짧은 애가 있어. 뭐? 여름에 많이 먹는 버퀴트. 그죠? 메밀이죠? 메밀은 언제 파종해서 언제 수확한다? 봄에 파종해서 여름에 수확하고 여름에 파종해서 가을에 하고 최대 3회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 메밀은 그 60일에서 70일밖에 안 걸려. 메밀은 뭐 한 70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정도로 생육 기간이 짧은 작물들이 있다. 어떻게 보면 채소하고 조금 비슷하죠. 채소들이 어때요? 배추 예를 들어서 8월 30일에 8월 30일에 파종하면 11월 거의 뭐 초순, 뭐 중순, 11월 한 15일 정도에 수확을 하죠. 그러면 9, 10 하고 70일, 75일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요게 배추가 메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메밀이 조금 더 짧고. 어쨌든 생육 기간이 주로 채소류는 짧다. 그리고 우리 주곡 작물들은 대체적으로 길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자,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이 밀이나 보리를 파종을 했다. 그죠? 그러면 파종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파종을 어떻게 할 거냐? 파종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크게 보면. 첫째, 두 번째는 조파. 산파는 뭐죠? 이렇게 논밭이 있으면 드론이라든지 무인 헬기라든지 또는 유인 헬기도 관계없고, 또 뭐가 있나요? 요즘은 동력 분무기, 쌀 분무기 있죠. 이런 걸 위에서 이렇게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쫙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자가 막 흩어지겠죠. 이렇게. 이걸 스캐터링이라고. 위에서 쫙 흩어 뿌리는 거예요. 비료도 그러고. 여러분들 남해화학 갔다 왔죠? 안 갔다 왔나? 지난번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니 일단 그럼 안 간 걸로 알고 갔다 왔어. 저 어쨌든 여수에 안 갔다 왔어? 1학년은 안 갔나? 미안. 아까 2학년 되면 갈 거야. 어쨌든 요즘은 비료도 어떻게 해요? 비료도 위에서 공중에서 드론이라든지 무인 헬기 또는 유인 헬기로 뿌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제 그게 면적이 좀 컴팩트하게 되어 있는 지대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파종과 동시에 파종 플러스 시비 함께 이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경제적이겠죠. 비료도 뿌리고 종자도 뿌리고 하는 그런 동시 이제 시비 플러스 파종을 동시에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노력비가 많이 절감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산파는 뭐냐? 흩어 뿌리는 거예요. 그럼 흩어 뿌리면 이렇게 자라겠지. 그러니까 막 제각각으로 막 머리가 산발한 것처럼 막 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의 장점, 단점 지금 빨리 생각합니다. 자, 그럼 조파는 뭐냐? 조파는 이렇게 이제 필드가 있으면 자, 이 줄지어서 이렇게 파종하는 거예요. 줄지어서. 그러니까 줄을 지은 거하고 줄을 짓지 않고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하고의 차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산파를 하면 파종하기는 쉽겠죠. 그냥 뿌리면 되니까. 근데 조파는 줄을 지어서 해야 되죠. 줄조자니까. 영어로 하면 로우 시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 종자를 이렇게 줄을 지어서 쫙 뿌린다. 파종한다. 이렇게. 더 자세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파종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줄을 짓는데 밀하고 보리 같은 애들은 종자들이 작죠. 중소립종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첫잎이 무게가 25g 정도에서 30g 정도 나가죠.
그러니까 요 정도 나가는 애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씩만 파종한다. 이렇게 놓으면은 하나씩 파종하는 걸 뭐라 하죠? 한 개 내지 두 개 파종하는 것을 전파라죠. 그죠? 근데 조파는 조파인데 일정한 간격으로 한 개 내지 두 알을 파종하는 것은 이것은 전파라 그래요. 전파.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조파는 뭐냐 하면 자, 종자를 드르르르 흘림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줄이 착 라인이 서 있겠지. 그러니까 간격은 거의 일정하지 한 것도 있고 일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거의 요즘 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착 발화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 조파입니다. 그러면 자 위에는 산파죠. 산파한 거하고 밑에 조파한 거의 차이점이 뭐냐? 산파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자, 첫 번째 뭐다? 장점. 파종이 용이하다, 그죠? 용이하다는 쉽다 이 말이지. 쉽다 그러면 결론은 코스트 비용이 저감된다. 그 생산비가 줄어드는 거죠. 이러한 장점이 있다. 근데 그거 말고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장점이 뭐지? 별로 모르겠어. 여러분들 있으면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단점을 갑니다. 이 단점은 빨간색이죠. 자, 단점은 뭐다? 첫째, 단점. 불균일하다. 불균일. 두 번째, 불균일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바람이 잘 통합니까? 잘 안 통하죠? 그래서 통기가 불량하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뭐가 많이 발생하겠다? 병하고 충 발생이 많아진다. 더 근본적으로 가면 네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정자 파종량을 봤을 때 요 조파한 거하고 산파한 거하고 어느 게 많이 들까요? 산파가 훨씬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종자 소요량이 많아진다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수확할 때 한번 보세요. 수확할 때 줄을 쫙 지어서 수확하면은 아주 콤바인이나 뭐 이걸로 작업하기 편한데 얘는 뭐 제각각이야. 그럼 수확할 때 노력비가 많이 들겠죠. 수확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또 갑니다. 요거 다섯 개죠. 여섯 번째. 그럼 잡초 방지할 때는 어떨까요? 잡초 방지. 잡초 방지를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친환경에 있는 경우에 거의 해당됩니다만 친환경 하면은 거의 제초제를 안 쓰지 않습니까? 안 쓰면 산파를 해놓으면 제초제를 써야 돼. 안 그러면 일명 온데 전체가 뭐예요? 뭐 종자가 여기 있고 뭐 이런데 풀 뽑는다고 정신없다. 근데 조파는 어때요? 자, 여기에 쭉 나란히 쫙 이렇게 발화가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요 사이로 쫙 가면서 로타리 전기로 쫙 갈아엎는다. 그러니까 흙을 쫙 분산시키죠, 양쪽으로. 그러면 고랑이 딱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이건 두둑이고, 요거는 벼는 아니고, 밀이나 보리가 요렇게 자라고. 그 다음 또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리나 밀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이제 요걸 관리기나 아니면 트랙터로 해서 여기 로타리 치버리니까 흙이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중경 베토라 그래요. 중경 베토를 하니까 여기 났던 잡초들이 어때요? 다 뽑히고 설리고 해서 제거가 된대요. 잡초 방지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걸 주로 어디에 하느냐? 콩에 많이 해요. 콩. 그리고 감자의 경우에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면 보리는 안 하느냐? 예, 얼마든지 보리, 밀 다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점이죠. 이게 이제 중경 베토라고 합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럼 중경 베토로 함으로 해서 얻는 장점은 뭐죠? 첫째는 잡초 방제가 되죠. 둘째는 이제 수분이 만약에 부족한 경우가 있어. 비가 잘 안 와.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중경 베토 하기 전에 만약에 요렇게 돼 있었다면, 요게 고랑이 요렇게 돼 있었다면 요 표면, 지 표면을 통해서 수분 증발이 엄청 잘 돼요. 잘 되는데 여기 확 파버리니까 채널이, 수분 증발하는 채널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깨져버려요. 그러면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렇게 흙을 파니까 여기서 공기가 에어죠? 공기가 잘 유입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뿌리의 발육이 왕성해진다, 더 좋아진다. 이러한 많은 장점들이 있어서 이 중경 베토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여기까지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산파를 해야 될까요? 조파를 해야 될까요? 우선에 좀 편하자고 산파를 한다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닥친다. 그럼 우리나라는 화학농법을 해야 될까요? 친환경 농법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됩니까? 화학농업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당위성에 관해서 왜 친환경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나라 농가, 농민 1인당 경지 면적이 1.5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럼 미국은 얼마나 되느냐? 얼마 될까요? 400헥타르입니다. 몇 배입니까? 300배 가까이 차이 나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케미칼 아니고는 안 돼. 화학농법 말고는. 그럼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밀을 생산하면 자, 1톤에 100만 원이다. 우리나라는 밀가루가 얼마 하느냐면 밀가루로 일단 우리나라를 계산해 보면 기본적으로 3,000원 하죠. 그러면은 밀로 하면은 거의 기본적으로 1kg당 2만 원. 그러니까 1톤이면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3배 내지 4배 비쌉니다. 한 400만 원 정도까지 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걸 사 먹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산 거 사 먹겠지. 수입산.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마트 가보세요, 여러분들. 마트 가면 수입산 밀가루 보시면 엄청 싸죠? 근데 국산 통밀가루하고 나온 거 있잖아. 그럼 몇 배로 비싸요. 왜? 이 화학제로 화학농법으로 해버리니까 대면적이 전부 기계화를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네들이 할 수 없는 거는 뭐다? 농약 안 치고는 재배가 안 돼.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와 달리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 쪽으로 간다 이거지. 그럼 결국은 뭘로 해야 된다? 우리는 미국도 조파를 해요. 조파를 하는데 그 대면적에 이렇게 중경 메토드 하지만 이만큼 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는 집중 관리, 인텐시브 워킹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인텐시브 매니지먼트죠. 집중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가격의 차별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밀을 우리 국민이 1인당 얼마 소비하죠? 밀가루 소비량이 35kg 소비해요. 1년에 1인당. 쌀은 55kg예요. 이만큼 많이 소비하는 거죠. 그럼 우리
밀가루의 자금률이 몇 프로냐?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0.5%밖에 안 돼요. 경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달리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 우리 국민이 5,100만이죠, 지금? 5,100만 명이다. 그럼 5,100만 명인데 1인당 30kg, 35kg니까 얼마죠? 자, 5일은 5, 5, 25, 3, 3, 5, 15, 1, 7, 8, 5. 그죠? 0, 0, 0. 178만 5천 톤이다. 178만 5천 톤. 거의 200만 톤 가까이를 뭐 한다? 수입하고 있다. 거의 200만 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줄에, 자, 쌀 얼마죠? 라이스, 라이스. 쌀은 한번 볼까요? 우리 국민 1인당 얼마? 55kg죠, 그죠? 그럼 51 곱하기 55는 5, 25. 그죠? 5, 25. 280만 톤이죠. 그죠? 거의 300만 톤이잖아요. 그죠? 거의 300만 톤을 뭐 한다? 200만 톤, 300만 톤을 뭐 한다? 우리 직접 소비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밥으로 거의 먹는 것만 얘기합니다. 가공하고 다 빼고 밥으로 먹는 것만 그래요. 실제 우리 소비하는 건 380만 톤 정도 되니까 뭐 예비로 저장해 놓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밀은 200만 톤, 쌀은 300만 톤. 그죠? 요 두 개가 핵심인데, 만약에 우리가 쌀 벼농사 안 짓고 그 밀가루를 또 더 많이 소비를 하는데, 저 미국에서 또 캐나다에서, 러시아에서, 뭐 우크라이나는 이쪽은 잘 안 오지만 수출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생명을 어디다 지금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곡물 메이저 국가에 우리 목숨을 맡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주국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게 안보예요, 안보. 뭐 전쟁보다 더 위험한 게 기근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일주일 굶어 봤습니까? 하루만 굶어 보세요. 말하면 기가 막 아픕니다. 엄청 아파요. 막 이게 막 옆에서 징 치는 것처럼 그래 들려요. 말하면 하루만 딱 굶어도 그게 갑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게 이 기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네들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뭐 한다? 남아돈다, 어쩐다, 그런 소리 할 게 아니다. 그것은 뭐 하는 거다? 우리가 식량이 남아돈다는 것은 엄청난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원조를 해도 되고 판매를 해도 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남아돈다고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식량의 중요성, 안보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메이저 국가, 곡물 메이저 국가들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된다. 그게 그네들이 GMO 들어봤죠? GMO가 뭐죠? Genetically Managed Organism. GMO, 유전자 변형 작물. 그게 안정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아직까지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식량 주곡에 있어서 만약에 이 GMO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입니다. 일본도 단호히 거절이고, 그죠? 근데 지금 모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은 거의가 95%, 99%가 이 GMO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GMO가 아닌 난 GMO로 가자 있는. 난 GMO에 친환경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재배를 하더라도 산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파이저로 가자 하는 거죠. 물론 케미칼 중에 제초제가 우리 건강이나 또는 우리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문제시 되지 않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게 개발된다면 뭐예요? 괜찮겠죠? 안정성이 담보가 된다면
그러나 결국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충을 죽인다, 병균을 죽인다 하면은 뭔가 독성이 있겠지. 독성 없이 죽일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거의 없어.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물론 다른 쪽에 백신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코로나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백신이 아주 무서웠잖아. 백신이란다. 코로나가 무서웠죠. 근데 그 백신을 먼저 맞은 사람들은 뭐 한다?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면역력이 생겼다는 것은 어떠한 균이 그 비슷한 더 센 균이 들어오면 야, 뭉쳐서 싸울 힘이 생긴다. 이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니 그거 앉으면 촬영이 안 된다. 저 뒤에 가라. 늦게 온 재단. 저 가든지. 자, 어쨌든 그게 뭐다? 우리가 병이나 충을 막는데 지금까지는 화학제로밖에 할 수 없었다. 그 화학제 아닌 방법을 할 수 있는 재배적인 방법이나 또는 뭔다? 다른 친환경적인 방법을 찾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럼 지금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가을에 파종하는 작물 뭐다? 매제 작물 중에 보리, 밀이다. 이 얘기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이제 가면, 그럼 여름에 재배하는 작물은 뭐다? 여름에 파종하는 작물, 일로 가야 되겠지? 여름. 자, 보통 6월 달에 또는 5월 달에 파종하는 작물은 주로 뭐예요? 여기서 벼, 옥수수, 콩 이런 애들이 거의 5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그렇다. 고구마도 그렇네. 고구마도 이때 파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름에 통상적으로 파종하는 애들은 봄, 여름에 파종하는 애들은 언제 수확한다? 주로 이 가을에 수확을 한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일명 여름 작물, 하작물, 여름 하자를 써서 하작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겨울에,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하는 것을 이제 동작물 이렇게 쓰기도 한다. 겨울 작물 또는 한자어로는 동작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게 뭐다? 우리 작물의 주곡의 사이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세밀하게 파종을 어떻게 하고 언제 파종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작물별로 모아서 합니다. 그룹핑 해서 해야지, 이걸 작물 예를 들어 고구마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한 학기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너무 기니까 이 작물학은 기본적으로 전체의 흐름, 그 봄 작물이냐 가을 작물이냐 그리고 기본 원리를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물 하나하나 다 아는 거는 다음에 밭작물학하고 또 다른 작물학들이 있죠, 그죠? 예, 벼과학도 있고 그 시간에 따로 독립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